자, 이어서 갑니다. 의상 갈게요. 부석사. 가로 열고 선묘낭자의 전설이 깃들여진 절이 부석사입니다. 의상은 왕족이죠. 왕실 사람이죠. 승려가 됐고 중국 유학을 갔죠. 같이 갔던 어녀는 포기했다고 그랬죠. 해골바가지 물 먹고. 근데 실은 해골바가지라는 기록은 나오질 않아요. 설명이 편리할 뿐이에요. 진실은 그렇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근데 임시 거처에, 당나라 임시 거처에 잡았어요. 이렇게. 요즘 식은 뭐 며칠 동안 이렇게 또는 몇 달 동안 머물러야 되는 공간을 하나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 집에, 주인집에 선묘낭자라는 아가씨가 있었다고. 재미있는 건 이 선묘낭자가 의상을 짝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일단 국적이 달라. 요즘쯤엔 뭐 국적이 필요해. 그 사랑에 무슨 국경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선묘낭자의 아빠 입장에 보면 어떻게 될까? 심각하지. 우리 딸이 우리나라 중국 사람도 아니고 신라 사람을 짝사랑해. 근데 그 대상이 일반인도 아니고 머리 깎은 승려야. 승려는 결혼 못 하는데. 아빠 입장은 어떻게 되게 심각하잖아. 그래서 이 승려가 유학을 하고 마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곳에다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딸도 보호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나라의 승려가 공부하는 공부도 방해될 것 같고 괜찮죠? 뛰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의상이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기국선에 배를 탄다고 합니다. 이 선배가 기국선에 배를 탔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보는 거지. 근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 아니잖아요. 험한 백기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국선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묘낭자가 기국선이 안전하게 귀국하게끔 수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에 푹 빠져서 헤엄친다는 거지. 헤엄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자기가 무슨 박태환이도 아니고 박태환도 어려운데 이런 거 하려면 결국은 이 기국선이 안전하게 신라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와서 그 절을 하나 짓게 되었다. 왕의 허가를 받아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 절터에는 그 지역의 동네 이런 아저씨들이 양땡땡치 아저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절을 건물 지을 때 방해 요소가 돼서 지을 수가 없었다. 고민하는 도중에 있었는데 그 산 뒤에 있는 이런 커다란 돌이 붕 떠서 이 치 아저씨를 다 쫓아내고 이 절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선묘낭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절 이름을 뜰 부자 돌석자 돌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치들을 물리치고 절을 지을게끔 해줬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 이름이 부석사다. 실제로 영주 부석사 뒤에 이만한 바위에 글자를 파서 부석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한자를 이렇게 지형으로 쪼아가지고 이게 안 가보신 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답사 한번 각각 날 잡아갖고 1박 2일로 토요일, 일요일 괜찮지. 대학 같은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안 된다고. 시간이 다 안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야. 선생님은 이제 지인들 데리고 많이 가요. 지인들이 이제 가게 되면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거 막 물어보는 게 많아서 착착착 막 얘기해 주니까 좋아하죠. 그분들 되게 문화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막 관심 많은 사람 요즘 되게 많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부석사입니다. 부석사의 전설을 알게 됐죠? 네. 다시 가겠습니다. 하엄정 개창가입니다. 당나라에서 유학하여 하엄학을 배웠고 전제한글 인연과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하엄정가죠. 의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엄정이죠. 하엄사상입니다. 볼까요? 살짝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꽃필화. 네. 장음할 엄.
다른 표현을 하면 의역하게 하면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는 뜻이야.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왕실이 되게 잘 나가는 거라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엄종이라고 불러요. 이건 말하면 왕실 불교가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본인 자체가 아까 왕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왕실 불교가 되는 거야. 우리 왕실 잘 나가고 있다. 우리가 되게 정치 잘하고 있다. 백성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하엄 일승 법계도 갑니다. 별표 5개. 난이도 낮아요. 난이도 하살표. 네. 하엄 일승 법계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난이도가 낮아요. 다 맞으라는 거예요. 하엄 잘라봐. 하엄 살짝 슬러시. 일승 잘라봐. 법계 잘라봐. 그 다음에 도는 그림 도자예요. 즉 글자를 적어서 이게 법계도예요. 약 200여 자의 글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한 장의 글자에다 표시하고 있어요. 하엄 사상을 이 책 한 페이지에다 글자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엄 일승 법계도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원효세상 책 되게 많네요. 근데 의상은 책이 없네요. 9급 책에는 안 나와요. 7급 책에는 의상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이 기록을 합니다. 선생님이 9급 위주로 책을 기록하다 보니 7급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9급 시험에는 책을 가지고 의상을 물어보진 않아요. 기껏 나오는 게 뭐예요? 하엄 일승 법계도 뿐이에요. 책 나오면 거의 대부분 원효세상 거 물어보는 거예요. 9급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책이 나와서 승려들 얘기예요. 거의 99%가 원효세상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의상은 거의 9급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가보죠. 빠졌군요. 하엄 일승법도 마무리 하죠. 모든 것은 상호우전적이며 좌를 이루고 있다는 진리를 설파하였습니다. 7은 39로 약 210자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엄 사상. 나 안에 일체요. 마음 안에 하나이며 하나가 곧 일체요. 많음이 곧 하나이다. 한 티끌 속에서 십항을 머물고 일체의 티끌 속 또한 이와 같다. 일즉다 다지기를 갑니다. 의역을 하죠. 일즉다 하나는 곧 모두요. 다지길 모두는 곧 하나이다는 뜻입니다. 다시 갑니다.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곧 하나이다 뜻입니다. 해석해놨죠. 하나가 만물을 아우르며 우주의 다양한 현상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사상을 통해 모든 존재는 상호우전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상호우전하고 조화만 위주로 보면 됩니다. 일즉다 다지길 사상이라 합니다.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적어놔도 돼. 모르겠으면.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곧 하나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셔도 돼요. 혼자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적어놓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일즉도 다지기를 하나는 곧 모두요. 모두는 곧 하나이다. 이렇게 살짝 적어놓으셔요.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는 불교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연기설 갑니다.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우준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혼자 태어난 거 아니지. 그치?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 물론 나의 의지는 없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어떤 의지를 표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 그치?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어떻게 부모님의 덕을 통해서 성장했고 교육을 받고, 그죠? 성인이 돼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그죠?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연기들은 여러분과 부모만 연결된 게 아니란 얘기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유치원 가고 동네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에게 교훈적인 상황이 된다는 뜻이지. 자, 옆에 슈퍼에 가서 동네 슈퍼에 가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고 이거 전부 다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
그죠? 야,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 누군가로 다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직업을 짭을 하나 갖고 싶은데 공무원이 되고 싶어.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알아봤더니 뭐 시청 앞에 줄 서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그럼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학교 간 다음에 면접까지 가서 면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연수를 받아서 공무원의 자세를 갖춰주고 업무 역량을 늘려서 나중에 발령을 나고 6개월 동안 15기간을 거쳐서 문제였으면 공무원으로 가는 길. 이거 다 과정이잖아요. 그 도중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하고 연관이 있어 없어? 대답 안 하는구나. 자 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한국사를 100점 맞아서 합격했어. 영어 90, 한국사 100, 국어 80점 맞았어.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결국은 합격하는데 도움을 준 점수는 결정적인 건 한국사야. 모든 수험대는 99.9%. 왜?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사야. 영어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영어 해보시다 아시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나를 발목 잡았던 게 영어잖아. 다행히 수학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어려워도 빠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합격시켰다면 선생님이 여러분과 관계 있어 없어? 0.111%라도 관계 있어 없어? 소금 줬잖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봐봐.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 공무원이 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기르겠지. 양육하겠지. 그 어린 아이가 자랄 때 선생님이 이 정도 0.001% 기여한 게 있어 없어? 있다고 얘기하지. 있어 없어? 그게 연기되다. 모든 것은 혼자가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가사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또 이렇게 불필요한 인연을 만들지 말라고도 얘기해요. 왜? 내가 힘들어져. 그럴 수 있잖아. 나 저 사람이 싫은데 자꾸 나 접촉하려고 그러지? 자꾸 나를 얼굴 보려고 하지? 귀찮을 수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냐. 인연은 있는데 불필요한 인연을 억지로 만들지를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인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뭐 남녀 간의 인연도 있잖아. 나 쟤 싫어. 근데 자꾸 나 찝쩍거리지?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불필요한 인연은 멀리 하라는 얘기지. 인연이 될 만한 것들은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데 불필요한 인연을 만들지 말라.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법정 스님 얘기입니다. 유명한. 다시 갑니다. 5번 해동 우리나라 지칭이 우리나라 하엄정의 시조 출발점이었다. 이게 고려 균열 개성도 별표. 이거 기출이에요. 자주 나오는. 균열은 고려 광종 때 인물이 저거네. 고려 광종 때 인물이에요. 균열에게 연결되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균열은 뭐야? 하엄정이겠지. 6번 의상은 당에서 지음의 문화에 하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경북 이용제 부석사를 창건. 하엄을 널리 알렸고 그의 학설을 대표한 하엄 일승 법궤도를 남기기도 했다. 간음신앙 별표 이미 설명드렸어요. 아미타 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은 뭐예요? 원효과야. 남해아비탑을 얘기하는 거야. 남해아비탑을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도 구원을 위한 간음신앙을 얘기했다. 야,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살아서도 곧 천국이잖아. 지금 현재 사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그 뭐야? 우리 양이 치세가 나쁘다 좋다? 되게 좋다고 설명하고 있잖아. 왜? 이 사람 왕실 사람이잖아. 지어서 갑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잘 안 나와요. 7급이면 나와요. 중세 구제체 갑니다. 요건 기출을 적어놔. 앞에 기출 적어놔. 기출인데 빈출이야. 빈출. 자주 나와. 빈번하게 나온다. 빈출 적어요. 앞에다가. 사료에 빈출이 하나 있어요. 문무왕이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경주 예각에 성곽을 쌓으려고 불러요. 이걸 보통 예성이라고 그러죠. 예성을 쌓고 싶은데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노동력을.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성곽을 쌓으려는 소식을 듣고 글을 올려 토목공사를 중지시켰다. 뭐라고? 적이 침입이 오는데 백성의 마음에 있던 백성이 전부 다 자진해서 나가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근데 굳이 이제 통일이 완성되고 전쟁이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굳이 사람들 잡아서 노동력을 착취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이미 마음이 멀어지는 행위다. 이거 하지 말라. 이성 쌓지 말라. 그 거부해서 이 사람이 성 쌓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갑니다. 원칙 가봅니다. 원칙 갑니다. 이 사람도 왕실 사람입니다. 15세에 당나라로 가 법상과 승변 밑에서 유식 등 규약을 힘써 연구했다. 유식입니다. 유식학입니다. 원칙. 당나라 유식 아까 뭐라고 잠깐 언급드렸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유식. 오직류 알식. 중국의 유식 뭐라? 사람이 불자는 태어날 때부터 깨우치는 자는 어떻게 돼 있다? 정해졌다고 얘기했다고. 신라 승려가 중국 갔더니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그럼 나는 깨우칠 수 없다는 전제가 됐다는 거지. 태어날 때 정해졌다면. 유식을 공부했는데 원칙이 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누구나 원칙은 바꾸는 거야. 스승으로부터. 누구나 노력하면 깨우치다는 사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유식하고 우리 유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다시 갑니다. 자, 1번. 현장이 인도로부터 돌아온 후 그에게 사사했다. 현장이 누구냐면 오, 예. 아시네요. 여러분 꼬맹이 때 유치원 하는 때 TV에서 이거 만화 영화 많이 봤죠? 선생님도 선생님 애들 키울 때 되게 말 안 듣고 울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다닐 때 TV 빨리 아니면 비디오 탁 틀어줘요. 깔깔깔 뭐 방금 1분 전까지 막 울고 떠들고 나이들 애들이 조용하면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들이. 왜? 얘들 보고 막 좋아하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벌써 유식학을 이미 한번 접했어요. 이 만화 영화를 한 번도 안 본 사람 한번 손 들어줘봐. 선생님 본 적이 없어요. 선호공 사오정 저팔계. 다 봤어? 응, 다 본 거 통해. 봐, 이 중에 가장 똑똑한 놈 누구야? 근데 두 번째 누구야? 2% 부족하지 얘는. 그지? 이건 뭐야? 이건 되게 무식하지. 왜 무식할까? 이 저자가 돼지 저자야. 불자가 되면 8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법계가 있어. 그 팔자가 이거야. 8가지를 불제자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마저도 지키지 않는 돼지 같은 놈. 저팔계라 불러요. 그래서 승려들이 선생님이 지가 불교 강연하는데 잘난 척 하는데 승려가 봐도 나는 뭐로 보이는 거야? 돼지로 보이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돼지겠지. 선생님도 돼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현장이라는 게 얘기 나는지 봐봐. 그 당시 중국의 사상을 좀 봐보자. 중국의 불교가 유입됐는데 현장에 공부하는 시기에 한계에 봉착됐어, 승려가.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한계에 봉착되는 게 가끔 있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 학교 공부를 할 때 보면 딱 막히는 경우가 막혔어.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대상자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해? 미치는 거지. 혼자 터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 이때 현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인도로 가자. 요즘 말로 유학 가자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보지 못한 불경책을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시기 당나라에서는 국경선을 넘는 것, 즉 올경을 하게 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잡히면 목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이때 모르게 국경선을 넘는 밀항을 하는 게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게 반대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야. 드라마 요소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데 되게 어려움이 봉착되는데 그 일행 중에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약간 제일 잘난 놈, 그다음에 부족한 사람을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현재를 갖다가 인정하라는 거야.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못난 사람 여러 세 가지 부류를 봤다는 거지. 근데 이 세 사람은 잘난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런 사람, 이런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가요.
이미 국경선을 넘어간 뭐야? 이것은 이제 범죄자가 된 거야. 그 어려움을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가는 과정에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져. 그게 이 만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가서 수년 동안 불교 공부하고 불경책을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자기 나라로 귀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귀국하기 전에 오면 무조건 죽이는 거잖아요. 이제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귀국하기 전에 이분은 이미 스타가 돼 있었어요. 중국 승려가 인도에 여기 뻥 터뜨리는 승려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삼장법사라는 거야. 그 법명이 두 개 있는 거야. 당현종이 하나를 더 준 거야. 법명을 갖다가. 요건 자기 스승이 준 거고, 이건 국왕의 황제가 내려준 호를 하나 더 받게 된 거예요. 법호를 하나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현장이라 불러요. 현장이 인도에 갔다가 중국으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칙이 찾아가는 거예요. 저거 배우러 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배우는 거야. 이제. 자, 봐봐. 현장 인도로부터 돌아왔던 후로는 그에게도 사사됐다. 배웠다는 뜻이야. 현장의 제자 규기 믿을 거예요. 규기는 중국놈이야. 규기와 그는 유식학에서 대립적 견해를 보였다. 규기에게 부당한 시기를 받았다. 아니 감히 신란 놈이 와갖고 막 이런 식이 되겠지. 약간 시기 질투를 받았겠지. 해신밀경소 등을 줘서 해신밀경소에 밑줄 그어야 돼. 옆에 살짝 적어 번역해야 돼. 마음의 비밀을 풀었다는 뜻이야. 해신밀경소 우리말로 의역하면 마음의 비밀을 풀었다. 해신밀경소 마음의 비밀을 풀었다. 시험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의 삼장법사가 규기하고 원측 규기하고 원측 두 제자가 있잖아. 한 사람에게 이제 자기 버통을 이어받을 사람을 결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런 지팡이 하나 있어. 커다란 큰 스님이 가지고 지팡이하고 스님이는 아웃도어가 하나, 요즘 아웃도어가 있다고 가사라고 하는 게 있어. 커다란 겉에다 있는 아웃도어가 하나 있다고 멋진 아웃도어가 하나 있어. 그걸 주는 거야. 법통을 잇는 넘버 2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너 내가 마음에 들어. 너 이거 가져. 이게 아니라는 뜻이죠. 물어보는 거야. 공식적 석상에 물어보는 거지. 유식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원칙과 규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누가? 스승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 유식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규기한테 물어봤다는 얘기. 중국 승려한테, 제자에게.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깨우치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스승의 뜻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신라 승려 원칙은요?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깨우칠 수 있습니다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 결과 현장이 원칙에게 네가 해라, 내 스승, 내 제자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칙은 나와야 됩니다. 전문용어로 하산하세요. 더 이상 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산하세요. 내 곁을 떠나세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과정 갑니다. 서명사에서 서명학파를 성립시키고 자기 학설을 강요했다. 자, 중국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서쪽으로 갔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절을 만들어내게 서쪽을 밝혔다. 이거 서명사란 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를 가르쳤고 이 제자들이 서명학파를 이루어준 거예요. 즉 원칙의 제자들이 결국은 서명학파가 된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원칙을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보시면 이게 서명학파예요. 자,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갔지. 그지?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또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또 나올 겁니다. 그의 유식학은 제자 도중이 신라의 기국과 유식학을 전했으며 태연에게 개정되어 법상정의 토대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 누구의 영향을 줬다고 볼까요?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서쪽에 몽골이요? 아니야, 몽골이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서쪽에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아니요. 중국과 지금 현재 되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사건이 터지는 게 그 지역이죠.
응? 아니 이구르도 몰라. 요즘에 뜨는 문제 이구르 있고요. 이구르 전에 근본적인 하나가 또 있어요. 달라이라마가 사는 동네. 티벳이에요. 적어놓으세요. 티벳 불교에 영향을 줬다 적어놓으세요. 네. 서명학파의 이 내용은 티벳 불교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네. 티벳 불교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6번 갑니다. 진표가 보겠습니다. 진표가죠. 법상종을 계산, 법상종의 밑줄 그어야 됩니다. 법상종입니다. 김제 금산사를 창건하였으며 금산사 밑줄 그어야 되겠습니다. 경동왕 때 하려고 하게 되었다. 우리 금산사는 훗날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생활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견훤과 관련된 절 중에 하나가 또 금산사이기도 합니다. 자, 법상종해 볼게요. 이 상자에 동그라미 좀 색깔 좀 칠해줄까요? 한자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우리 한자상의 뜻은 서로상자입니다. 그죠? 근데 불교에서 쓰는 이 의미는 차이입니다. 차이란 말은 A와 B는 같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라의 불교하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라의 불교하고 백제에 있는 법상종의 불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봐봐. 신라 중심이 삼국이 통일됐지. 그럼 신라 중심이 통일됐다면 백제인들이 즐거워할까? 신라인들이 즐거워할까? 신라가 즐거워. 망한 백제인들이 즐거워하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먹혔다 생각해봐. 즐거워요? 야, 통일돼서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그럼 백제 입장에는 먹힌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먹힌 사람이 야, 신라 축하해, 콩그레치레이션 막 노래 불러?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쉽게 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어. 와, 우리 집 망했다.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거예요. 신라의 불교하고 백제의 불교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상정에. 야, 다르잖아.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 중심에, 백제 지역 중심에서 나타나는 정파되는 법상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역의 분화가 나타난다. 지역의 분화가 등장한다. 야, 니네 신라나 니네 경주에 니네끼리 뭐 해? 우리 망한 나라 백제 고을 이쪽에 살 거니까 지역에 불교도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법상정에. 꼭 기억하세요. 법상정의 상은 서로상자를 쓰지만 불교의 의미는 뭐다? 서로상자가 아니라 차이. A와 B는 다르다. 신라와 백제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3번 점찰개법을 통해 대중교화의 노력. 점찰개법은 점을 쳐서 현재와 미래에 걸친 선악악부, 업부를 관찰하고 참여해가는 점에서 계율적인 반성이 주안이 되는 것이다. 경덕왕 때 와서 진표가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 널리 성행하였다. 점에만 동그라미 쳐보죠. 점찰개법 점. 약간 사이비 냄새 나지. 승려가 점치고 있으니까. 미륵신앙 갑니다. 신라하대 미륵신앙이 학산에 이바지하였으며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에게 신학을 전파했다. 지역이 분화되는 게 미륵신앙 밑줄 것이고 분화의 밑줄 것입니다. 미륵신앙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봐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미륵은 현세가 아니라고. 미래가 아니라고. 미륵이 등장한다는 얘기 뭐죠? 내가 지금 현재 영어로서만 기억하셔야 되겠다. 내 상황이 어네피하다는 거야. 미륵불이라는 단어, 미륵신앙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무조건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네피하다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불제자가 된다면 미륵신앙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얘기 뭐가 되는가? 내가 지금 언해피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하음정이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게 정치 잘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하음정이겠지. 종파에 따라서 내가 확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해초 갑니다. 해초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승려인지 몰랐어요. 중국 승려인 줄 알았어요. 중국의 책이 발견되면서 신라승 해초라는 단어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신라승려가 된 거야. 네, 해초입니다. 당시 천축이라 불린 인도를 4년 동안 인도와 주변 나라를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왕오, 천축국이라는 말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중국 한자식 인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인디아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또 인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디아하고 인도네시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인디아는 인도를 얘기하고 인도네시아는 달라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부처님이 왕자 출신이었지만 깨우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돼서 고행의 길을 걸었던 걸 똑같이 다녀보는 거야. 그걸 기록한 거에 여행문이에요. 그래서 왕오, 갔다가 오질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왕오는 갔다가 오질 못한, 갔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축국에 갔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겼다. 이 책은 중국 도낭석굴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국립도서관,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김교각, 신라왕족으로 청명한 종경, 24세에 당으로 건너가 출가. 성덕왕의 아들로 중국 안희성 구화산에서 하승사를 짓고 하음경을 설파. 이후 그는 구화산의 계산조사가 되었다. 지장보살 입적으로 지장보살이 되었다. 지장보살은 미래 부처인가요? 현재 부처인가요? 현재 부처 역할을 하겠다는 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산둥반도 지역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 몰라요. 근데 지장보살이었던 김교각은 다 알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에 대한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됐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기에 그쪽 백성들,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줬다는 뜻이죠.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놨다는 거예요. 김교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무왕과 의상에 대한 사료. 예. 이건 여러분 읽으세요. 예. 제가 읽거나 여러분 읽으나 똑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 했던 내용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아니. 밑에 그림 한번 봐시죠. 하음 일승 법궤도 한번 봐보시죠. 자, 책이 아니죠. 문자도요, 쉽게 좀. 200여 자 정도 조금 넘는 글자를 통해서 하음 사상을 잘 표현했다. 오른쪽 원효와 의상의 비교합니다.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다. 의상은 진골, 즉 왕족이란 뜻이 되겠지. 책, 저서의 별표. 시험에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두 개를 섞이거나 반대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다음 예상 문제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이 살짝 바꿔서 내지 않을까. 사상체계, 원효대사, 일심사상. 자, 모든 일은 사람 마음먹기 달렸다. 일심사상.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공부가 시작된 거지. 시작됐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힘들어. 못하겠는데. 애인하고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한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 나 공부가 어려워. 못하겠어.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모든 건 다 마음먹기 달렸다. 일체유심조. 하쟁사상. 하쟁사상 생각하면 반대로 뭘 생각하라고? 부처가 생각한 게 뭐였다고? 무쟁. 부처가 생각한 뭐라고? 이 세상은 싸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원효는 싸움이 있다고 본 거잖아. 싸움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해하라는 뜻이 이게 하쟁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대사, 하정사상 막 달달달 외운다고. 근데 물어보지. 하정이 뭐예요? 언어대사에 주장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런 공부식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건 아니라고 한다는 거지. 의상, 하엄사상입니다. 꽃필 하자, 장엄은 이 세상에 꽃이 화려하게 만발하게 피었다는 뜻이지. 그럼 지금 현재 세상이 살만하다는 얘기지. 누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 왕이 정치를 잘해서 하엄사상이. 그러면 일본의 하엄사상이 전파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심상이 7세기의 하엄사상으로 전해진다. 그럼 결국은 일본은 7세기가 넘어가야 왕권이 강화되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7세기가 넘어야 왕권이 강화되고 군사를 증강시켜서 배를 만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넘어온다는 뜻이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럼 7세기 전에 얘들이 왕권 사상이 있어서 막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낙동강 하류 지역을 막 점령해서 일본부를 만들었다. 이건 다 뻥이란 얘기야. 그게 뻥이지. 왕권이 말빨이 안 먹히는데 군사가 직결 되겠냐고, 군사훈련이 되겠냐고. 어떻게 이동하냐고. 지금부터 뭐 비행기 타고 뿅뿅 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엄사상 되게 중요하다. 뭐가 관계되어 있다? 왕권 사상과 관련이 있다. 왕권 강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창, 법성종, 언어대사, 그 다음에 의상, 하엄종, 대표적인 게 분황사, 부석사, 영향, 언어는 고려 의천에게 영향을 줬다고 그랬지. 의상은 어떻게? 전제왕권, 왕권 강화에 영향을 줬다. 불교 대중화, 언어는 아미타 신앙. 아까 얘기했죠. 누구나 불성이 있다. 단지 그대가 알지 못한다. 아미타 신앙 또는 법성종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의상도 아미타 신앙을 인정했다고. 누구나 남야비탑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물어봤다고 그랬지. 제자들이. 그게 가능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둘 다 아미타 신앙이 맞아요. 선생님, 언어대사는 아미타 신앙 아닙니까?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요? 아니야. 의상도 있어. 그 다음에 관음신앙.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 죽어서 지금 현재 남야비탈을 암송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꼭 죽어서 천국 가지 않고 지금 내가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게 관음신앙이라고. 그 고통의 소리를 모른 체하고 자기만 마위해서 가지 말란 얘기지. 그 중생들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지. 이게 관음신앙이지. 당해 유학을 갔다 안 갔다 아시겠죠? 어떤 분은 가다가 포기했지. 뭐야, 해골바가지 물 때문에 깨우쳤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언어대사. 그래서 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나는 여동으로 가다가 스파이로 잡혀서 다시 되돌아갔고, 다시 한번 다시 갔다가 해골바지 물을 먹고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이 세상은 깨우치는 방법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서 깨우쳤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되돌아왔다. 국사칭호, 온욕, 여기도 하정으로 되어 있다. 고려시대 의천에 의해서 하정국사로 추존되었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추존이라고 한다. 의상은 언교국사라고 한다. 관련 인물, 언효대사는 태종 무해랑의 딸이라고 추측되고 있는 요속공주.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났다고 그랬지 아까? 네, 설총이 태어났다. 근데 언효대사가 요속공주와 설총을 되게 사랑했다. 모른 채 했다? 마이웨이 했다. 아까 했잖아. 빵점 아빠라고. 빵점 아빠. 그럼 빵점 남편이라고. 빵점이 아니지. 마이너스지. 대신에 의상은 중국 아가씨 누구? 선묘왕자가 짝사랑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의상이 안전한 신라의 기국기를 갖다가 지켜주기 위해서 바다의 풍덩 해신이 돼서 안전하게 배를 신라까지 안전하게 귀국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날 부석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누구를 몰아내게 되었다. 돌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그 절을 짓고 난 다음에 부석사라고 하는 절 명칭을 갖게 된 유래가 여기 있다. 선종가입니다. 자, 선종의 전례. 신라말 중국의 전례되었다. 교정과 다른 유파를 형성하였다. 설명드렸죠. 교정은 뭐야? 불경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터득하는 거고, 선종은 어떻게? 구체의 마음을 내가 터득하는 방식을 얘기했죠. 선종의 특징가입니다. 특정한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살펴 깨달을 먹고자 하였으며 스승의 마음을 제자에게 전하는 교육 방법을
중시하였습니다. 통신라의 시대 선종, 헌덕왕 때 도의의 색깔된 책, 도의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선종이 유행하게 되었다. 신라의 출발을 보는 거죠. 이게 일명 남선종이라 불러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선종도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설명 못해서 좀 이따 할게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일단 선종에도 두 가지가 있다. 남선종이 있고 북선종이 있다. 4번 선문구산의 형성. 선종 숙녀들이 경주 중심의 교정을 벗어나 지방의 유명 산에다가 절을 짓기 시작해서 그래서 9군데의 산에다가 절을 지었다. 그래서 구산이 돼. 그래서 다시 구선문이라 불러. 선종을 공부했기 때문에, 선을 공부했기 때문에. 페이지 넘겨갑니다. 다음 페이지 중국 선종의 전례 봅니다. 그림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종을 처음 개창하신 분이 달마대사예요. 제일 위에 달마대사 봐봐. 달마대사 보세요. 이게. 어때? 일필휘지로 잘 그렸지? 끊기면 잘 그렸잖아. 죄송합니다. 달마대사를 그렸는데 이렇게 흉악스럽게 그렸네요. 달마대사를 그렸습니다.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와서 인도에서 건너와서 장강을 갔다가 이렇게 헤엄이 아니라 걷는 듯이 와서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캄캄한 암벽을 보고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 도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분과 동일해요. 잠이었어요. 공부 좀 하려면 잠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공부 좀 하려면 잠이 오고. 지금도 집에 책 하나 봐볼 거면 잠이 오고. 한 30분 지나고 없었는데 되게 졸고 있어요. 비슷하죠? 이분도 그게 같은 고민거리죠. 근데 그분 고민거리가 이 잠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눈꺼풀이 너무 천근만근 무거워서 계속 가리는 거야, 이게. 야, 그러면 이걸 잘라내면은 잠이 없어지겠다 싶어서 칼을 끄집어내서 이 눈꺼풀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눈꺼풀이 없이 이렇게 눈구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달마대사 그림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볼 게 눈꺼풀이 있는가 없는 걸 보면 돼요. 눈꺼풀이 이씨 그랬다면 그 그린 화가는 달마대사에 눈꺼풀이 없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달마대사를 그린다는 건 되게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이 그릴 거거든.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는 승려 화가들이 그렸어요. 승려 화가들이. 달마대사가 뭐가 없다고요? 눈꺼풀이 없는, 눈구멍이 이렇게 떠. 자, 그걸 배우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해가 스님이에요. 해가 스님이 와서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받아줍니다. 야,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를 왜 가르치니 능력도 안 되는데 거부하죠. 근데 해가 스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달마가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 눈꺼풀 잘랐는데 너는 뭐 내놓을 건데? 그래서 해가 스님이 칼을 가져와서 여기 왼쪽 팔 확 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속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가 스님 훗날 옆에 살짝 적어놨다 내가 보니까 왼팔 절단 적어놨잖아. 땡땡 하시고 소림사를 창건은 적어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소림사를 창건해. 그래서 옛날 소림사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재밌는 게 있어. 막 얘들 제자를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제자들 스승님 보면 인사할 거 아니야. 지금 안녕하십니까 고개 숙여 인사하겠죠. 승려들은 그게 아니잖아. 합장하겠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잘 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스님인 해가 이게 없잖아. 둘이 합장하기 어렵잖아. 스승의 배려를 통해서 배려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시부 잘 주무셨어요? 스승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오리지널 소림사 영화를 보면 이게 없어. 시부 스승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요. 누구를 배려해 보죠? 자기 스님이었던 해가 스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봐요. 선종은
1대 종사는 눈꺼풀, 2대는 왼쪽 팔, 3, 4대는 어떻게? 좀체 자기 어느 한 신체 일부위를 잘라내야만이 선종이 되는 거잖아. 선종승려가 되는 거잖아. 자, 봐봐. 여러분 봐봐. 교정승려가 쉽겠어? 선종승려가 쉽겠어? 어? 교정도 쉽지. 책만 열심히 읽어서 내가 암송하고 뭘 떠트리고 껴치면 되는 거니까. 선종은 어떻게? 책을 보지 않은 승려들이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고민할 거냐? 뭘 봐도 안 되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고민을 엄청나게 했겠지. 그래서 선종승려들에게 눈꺼풀 여기 심한 경우 100m, 200m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저 밑에 바위에 해골이 머리가 쳐서 해골이 폭 튀어나올 때 순간 깨우치지 않을까. 이런 행위를 해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지. 저 사람이 깨우쳤는지. 또 이런 경우죠. 호랑이를 찾아가서 호랑이가 앙 할 때 머리를 집어넣어요. 야, 먹어봐 한번. 그럼 내가 머리가 앙작 눌렸을 때 내가 순간 터져가지 않을까. 이게 선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알고 보면 선종 어떻게 되게 잔인해요. 잔인하죠. 그 선종이 오늘날 뭔 줄 아세요? 오늘날 선종이 있을까 없을까? 신라의 교정과 선종이 있다는 건 이해 갔지. 이게 이제 고려로 가겠지. 그리고 조선에 오고 우리 21세기까지 왔겠지.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천태종이에요. 이게 뭐예요? 쭉 오는 거야 이렇게. 선종이 조교정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조교정이 불과 90% 이상이에요. 천태종은 10% 미만이에요. 우리나라 불교 완전 조교정이 싹 쓸어버려요. 조교정은 무서운 놈들이야. 그치? 점유율이 높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수행 방법이 무섭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그 다음에 호랑이 아가리에다 집어넣는 거. 낭떠리 떨어지는 방법 되겠다고. 자, 그럼 원효가 이해 갔지? 교정승려인데 해골바가지 물을 통해서 내가 터득했잖아. 순간 터득했잖아. 그러니까 원효가 살 때는 선종이 있었다 없었다? 원효대사는 신라 중대 인물이야. 통일 전쟁 준비 전과 후의 과정이야. 이거 통일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야. 보고 들은 사람이야. 하대에 선종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선종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방법은 선종죄를 터득한 거예요. 순간 터득. 뭘로? 원샷으로. 이해 갔죠? 다시 가봅시다. 승찬스님, 삼조사. 그 좌측에 있는 절이 삼조사예요. 이치 봐보세요. 선생님만 이거 수업하고 있어요. 중국 공부하고 중국 불교하고. 그 삼조사는 뭐냐면 승찬 스님이 3대 조사가 된 거야. 넘버 3가 된 거야. 1, 2, 3. 달마, 해가 승찬이 넘버 3번째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절 이름이 세 번째 조사가 탄생했다 해서 삼조사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을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서 사리가 나와요. 그 사리를 이런 탑 안에다가 묻었어요. 이거 삼조사 이 탑 있죠, 오른쪽에. 이것은 무덤이에요. 이게 인도의 승탑이 중국에 건너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다고. 승탑의 유래는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 승탑의 스몰 사이즈가 우리나라의 승탑이 조그맣게 나타나는 거야. 신라하대 승려들 죽으면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리가 없는 뼈의 일부분을 이만큼 채취해서 이 사이에다가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그릇 넣어서 싹 집어넣고 딱 조립하는 거야. 이게 무덤이에요. 승탑이라고 불러요. 우리 문화살 때 그 공부 또 할 거예요. 도신, 법랑스님, 홍인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능과 신수를 가르치는데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해능 앞에 육조라고 하잖아요. 6대 조사가 해능이에요. 육조 해능이라고 불러요. 수신이라고 불러요. 수신은 출신이 귀족이고 이 사람은 나무꾼 출신이에요. 그 육조 해능이 나무꾼 출신인 사람에게 6대 조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터득하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남쪽에 종파를 했대요. 남선종이라고 부르고 수신이 똑똑한 이 사람도 북선종이라고 불러요. 남쪽에 종파를 퍼뜨렸다. 북쪽에 종파를 폈다. 남선종, 북선종.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해능계열이라고 불러요. 이걸 신수계열 또는 수신계열이라고 해요. 수신과 신 같이 써져요. 한자의 뜻에 따라서. 신수계열, 해능계열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의 불교는 남선종과 북선종 두 가지 같이 들어오게 돼요. 남선종과 북선종. 그래서 이걸 도노계열이라고 이걸 점수계열이라고 불러. 우리 중학교 때 조계종 공부할 때 항상 뭐야? 도노점수라는 얘기 들렸지. 도노점수는 뭐야? 우리말로 해석하면 순간터득이고, 이건 뭘까요? 꾸준한 노력을 점수라고 불러. 조계종 하면 여러분 머리 상에 떠오르는 게 뭐야?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런 거 계속 들었지. 모르고 막 외웠잖아. 무슨 말인지 외웠잖아. 저분들이 주장한 게 이거야. 여기는 도노, 여기는 점수. 순간 터득하고 꾸준한 노력하면 터득할 거야. 점수교육.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할 거야, 이걸. 그 다음 쭉 내려가 보시면 도의가 있어요. 도의. 도의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라시대에 신라하대에 선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식사 이후에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